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오늘은 37세 남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병인년 신묘월 갑술일 신미 1에 태어나신 남자분입니다. 일단 격이 양인격입니다. 월지를 보게 되면요, 이 겁재지 않습니까? 양간의 겁재는 이제 그 겁재라고 하지 않고 이제 양인이라고 합니다. 그 양인격의 그 희신은요, 길신은 이제 관성이 됩니다. 평관이 1번 길신이고 정관도 이제 길신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양인격에 이 정관이 이렇게 반듯하게 떴지 않습니까? 상당히 사주가 좋아 보입니다. 근데요, 이 지금 병화가 이 식신을 다 이렇게 묶어서 못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양인격에 용신은 이제 관성인데 식상이 있어 버리면 이 사주가 이제 상당히 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신이 연간에 있는 이 식신이 이 사주의 이제 병이 되겠습니다. 이 양인격들 보게 되면요, 상당히 고집도 세고 또 아집도 세고 또 이제 천방지축 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 되고요, 어떤 경쟁에서 지고는 못 사는 그런 어떤 성격이 이제 그 양인격들의 이제 성격입니다. 그러한 그 천방지축 지고는 못 살고 이렇게 하는 성격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이제 관성이 되는데요. 이 관성을 이제 식신이 작용을 못하기 실이 이렇게 병신합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니 양인격의 이 부정한 인자가 다 살아난 어떤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초년 눈에는 상당히 공부도 잘나고 이제 부모 말씀도 잘 듣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보게 되면요, 이 양인격에 이제 그 양인격에 이제 용신이 이제 그 양인격을 잡아주는, 양인격의 어떤 부정한 인자를 잡아주는 것이 이제 관성이 되는데, 이 관성이 훌륭하게 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식신 병화가 와서 이렇게 다 묶어버려서 정관을 작동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병화가 이제 이 사주의 병, 즉 이제 흉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병화를 초년대운 임수, 개수, 이 정인이 식상을 파극합니다. 이 신금 정관을 자꾸 이 묶으려고 하는, 합을 해서 못 쓰게 만들려고 하는 이 병화를 수국화로 이렇게 통제를 해버립니다. 수국화로 이렇게요. 수국화로. 그러면 이 식신이, 병화 식신이 이제 파극이 됩니다. 그러면 정관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엔 공부도 잘했고 또 이제 인성운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잘했고 이렇게 부모 말씀도 잘 듣고 어떠한 그런 그 양격의 그 부정인자인 어떤 그런 고집, 아집, 천방지축 이런 성향이 상당히 작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운을 좋게 사는 어떤 그런 세월을 이제 보낸 이제 그 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용신은요, 용신, 희신이라고 하죠. 희신, 길신. 이 길신은 신금, 이제 정관이 되겠고요. 흉신, 병이 되는
흉신은 이제 병화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병화 식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년에 이 식신을 이제 수국화로 이제 눌러주니까 이 시기에는 상당히 부모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흉신이 과연 어디에 있냐 하면 조상궁에 있습니다. 조상궁. 여기가 이제 그 조상궁 아닙니까? 조상, 국가. 여기는 사회. 사회. 여기 부모 형제궁. 여기는 이제 배우자. 이제 나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자식궁이 됩니다. 자식궁 이제 비밀 공간, 나의 비밀 공간. 여기는 이제 가정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흉신이 조상궁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자리에 있습니다. 조상이 나를 맡고 있고 국가가 나를 방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나 어떤 국가에 대해서 불만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이 양인격이라는 것은요, 저번에 그 강의를 했지만 이 보통 보면 이 겁재가 이 도둑입니다. 근데 양인은 칼을 든 도둑입니다. 칼을 든 도둑. 그래서 자꾸 이제 말씀드리지만 겁재는 일반 형사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자고 양인은 칼을 들렀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이제 다스려야 되는 무시무시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회궁에 양인이 있다는 것은 사회궁에 강도들이 득실득실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 강도가 득실되는 곳에 정관은, 관성은 이 경찰관으로 일단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경찰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강도가 득실되는 세상에 내가 이제 대문을 열고 이제 밖을 나가보면, 집 밖을 나가보면 강도들이 우글우글 하는 곳에 이 양인이 강도이지 않습니까? 사회궁에 강도들이 넘쳐대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재성을 분탈내 가려는, 뺏어가려는 강도들이 우글우글 되는 사회입니다. 또 근데 옆에 비견까지 있습니다. 이 비견은 일간한테 호의적일 수도 있지만 또 재성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인자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인묘진 이제 방합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견겁들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사회에. 재성을, 나의 소중한 재성을 분탈해 가려는 비견겁제들, 양인들이 우글우글 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그 소중한 재성을 나 혼자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비견들이 항상, 비견겁제 양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강도들, 도둑놈들이 우글우글 되는 세상에서 경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강도들, 이 도둑놈들이 그 재성을 가져가 버리질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찰관이 있습니다. 정관이라는. 또 하나 더 있네요. 그 경찰관들이 있어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 겁제 양인들이, 강도들이 이 재성을, 편재, 정재 있지 않습니까? 이 재성을 함부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경찰관이 있어서요. 근데 어디서 나타난 이상한 식신이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이 경찰관을 다 합을 해버립니다. 경찰관의 그 본분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경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강도, 도둑놈, 이 성분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게 됩니다. 이 병화 식신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흉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상궁, 국가궁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그 조상에 대한 불만, 국가에 대한 불만, 왜 국가가 나의 앞길을 막고 있냐라는 생각이 항상 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조상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럼 조상궁에서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방해하고 있냐 하게 되면, 그래야만 이 병인이란 이것을 달래줘야만 이 정관 용신 식신이 정관 용신을 합해버리지도 않고요. 또 이 공망, 연에서 그 배우자 궁을 공망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배우자 궁이 공망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또 연에서 봤을 때 이분 자식궁이 또 귀문입니다. 귀문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자식을 내려주지 않겠다 하는 것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조상궁에서 용신도 막아버리지, 내 배우자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지, 내 자식궁과도 귀문을 만들어버리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자 중에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내서 그분의 영혼을 달래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23세, 그러니까요. 여기가 이제 20이지만 이제 23세, 만 22세니까요. 이제 23세 23살 대원부터 비견 겁재라는 이게 격용신입니다. 격용신. 여기서 이제 격용신이라는 것은 용신이 뭐 희신이다, 흉신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격에서 올라온 써야 되는, 격에서 올라와서 내가 써야 하는, 쓸 용자를 써서요. 쓸 용자를 써서 용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월지 묘 지장간에 갑을이 있지 않습니까? 지장간에서 올라온 갑목과 을목이 뜬 것입니다. 그러면 월지 격에서 투간된 격용신이 이제 천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격용신이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성이 이제 활발해진다. 내가 그 월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인자를 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22대운, 32대운 이 20년을 격용신이 올라와서 상당히 이렇게 활발하게 살 수 있는 인자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올라온 것이 비견과 갑목과 갑오대운에, 그 다음 이제 겁재, 양인, 을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디어 이 양인격에서 이 강도, 때강도가 든 이 격 속에 있는 그 비견, 갑목과 겁재가 천간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월지 격 속에 숨어 있던 강도, 도둑들이 드디어 천간으로 모습을 이제 드러낸 것입니다. 재성을, 너의 재성, 사회에 있는 재성, 돈이란 것을 다 내가 휩쓸고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는 운이 들어온 것입니다. 상당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근데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관이 있어가지고 도둑놈들이 들어왔군. 그래, 우리 경찰들이 출동할 때가 됐군 해가지고 이 경찰들이 힘을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상당히 사주가 이 시기에 상당히 발전을 할 운이거든요. 이 운에요. 22대운, 32대운 20년간 정관이 있기 때문에요. 이 정관이 상당히 쓸모가 있어지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병신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주의 주인공은 상당히 이제 머리가 상당히 아파지게 됩니다. 미쳐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때가 온 거잖아요. 자기 지지에 숨어있던 그 도둑, 강도들을 보면서 호시탐탐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잡을까, 잡아서, 도둑 잡아서, 강도 잡아서 유명해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정관이 있잖아요. 정관이 2개씩이나 있어가지고 언제 도둑들이 천간으로 드러나기만 해봐라, 내가 정관, 경찰관의 어떤 권력으로 도둑들을 다 일망타진하겠다 하고 기다리는 어떤 그런 주인공이었는데
도둑들이 드디어 때가 돼서 이제 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찰관의 어떤 그런 직분 아니면 경찰관의 공권력으로 그 도둑을 딱 잡으려고 하니까 국가에 있는 식신이 그걸 잡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신적으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로도요. 이게 지금 양인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인격, 강도. 도둑보다 더 센 강도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임목 비견이 있어가지고 임묘진 방합을 이루어서 도둑이 아니고요. 강도가 아니고요. 때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리지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 이렇게 편재 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견하고 양인 이 때강도한테 술토라는 편재와 미토라는 정제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왜냐하면 지켜주는 인자가 다 묶여서 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이 시기에 상당히 불안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편재 정제라는 것은 이 일간에게 가까운 것이잖아요. 그러면 일간에게 가까운 것이라는 것은 주인이 일간인 것입니다. 사회에 있는 인재들보다 내 것이거든요. 나의 소중한 정제와 나의 어떤 그 애인 같은 편재가 있는데 옆에 때강도들에게 항상 뺏길 것 같다는 그런 심리에서 살다 보니까 상당한 불안한 심리, 불안 장애가 올 수 있는 그런 심리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분은요, 예를 들어서요, 잠을 자더라도 경찰서 옆에서 텐트 치고 자야 됩니다. 좀 말을 과장하게 하면요. 그래야 마음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편한 마음으로 자게 될 것입니다. 진짜 현실로 잠을 자더라도요, 경찰서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어떤 그런 호텔이나 모텔에서 잠을 자야 마음이 편해지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렇게 때강도들이 들어있는데 나의 재물이 다 분탈되고 있는데 경찰이란 어떤 그런 공권력은 묶여서 쓰지도 못하고 저 때강도한테 내가 덤볐다가는 내가 오히려 얻어 맞을 수 있고 그래서 도저히 덤비지도 못하겠고 상당히 내가 옆에 돈이 있는데 그 때강도들이 새벽이고 밤이고 찾아와가지고 그 나의 소중한 재성을 언제든지 나를 패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심리잖아요. 지금 시기가. 그래서 든든한 자기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다 묶여서 쓰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재성은 여자이지 않습니까? 여자가 나에게 그 호감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제 호감을 보이면서 이제 접근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가 센 여자입니다. 완전히. 을미가 이거 백호잖아요. 백호 자리에 앉은 여자입니다. 아주 센 여자입니다. 뭐 간호사,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여자일 수도 있겠죠. 그런 계통에 종사하는 여자가 예를 들어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성격도 센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나를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미토라는 곳에는요, 이 간목이, 일간이 힘을 못 씁니다. 힘이 완전히 다 빠져버리는, 힘이 다 소진돼 버리는 그런 여자가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이분은 여자라면 아주 그냥 손절하는 시기가 됩니다. 여자를 한번 만나서 한번 여자 때문에 한번 데이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분이 여자도 만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인자 때문에 여자도 만나기 싫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여자를 만나게 되면요, 한번 데였던가 아니면 지금 데이지 않았다면 한번 데이는 것입니다. 여자 때문에 본인이 엄청나게 한번 힘들어지는 시기가 이제 시기인 것이기 때문에요, 여자를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기운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어떤 불안한 심리 때문에요, 지금 이제 그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안정제도 이제 드시고 있다고 하고, 좀 수면제 아니면 또 잠을 좀 못 잔다고 합니다. 이런 불안한 심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사주에 때강도 있지 않습니까? 강도, 여기는 또 뭐 도둑도 됩니다. 비견도, 어쨌든 간에 물이 지어 있지 않습니까? 임묘진. 강도가 한둘이 아니고 이렇게 한 탓으로 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번들로 있는 겁니다. 무리로, 조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관이 강도 하나 잡는 것보다는요, 조직을 잡는 것은 경찰관 한 명이 총 들고 가서 도둑의 그 조직을 일망타진해 버리는 겁니다. 도둑 한 명을 잡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도둑을 그 조직 통째를 아예 일망타진해 가지고 오는 사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세상 살맛 안 날 겁니다. 강도 한 명 잡게 되면 뭐 그냥 특진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정도의 그 도둑의 무리를 잡으면요, 1계급이 아니고 2계급 특진까지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이분은. 근데 국가에서 다 막아버리잖아요. 조상에서.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 시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잡을 도둑들이 천간에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대운으로 이렇게 비견 겁재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지하세계에 운둔해 있으면서 밤에만 도둑질하는 인간들이 드디어 지상세계에 나온 겁니다.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다 도둑들만 있는 겁니다. 우글우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해서, 양인이면은 경찰 특공대쯤 되겠죠. 중화기로 무장한, 가서 다 쓸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자꾸 여기서 이제 병신합으로 그 정관의 그 공권력을 다 합해서 못쓰게 만들어 버리니까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억울하고 견디지 못하겠고 하는 운이 지금 20년간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때강도가 있는데 내가 권총이 있는 겁니다. 정관은 권총이 기관총이 있는 거예요. 도둑을 다 쓸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 기관총을, 때강도가 이렇게 몰려오니까 그 기관총으로 다 쓸어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누가 그 기관총을, 이 식신이라는 인간이 기관총을 다 숨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때강도들한테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신경 안정제도 좀 드시고 하는 그런 지금 시절을 이제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이 언제 좋아질까요? 그냥 딱 보이잖아요. 그냥 딱 보입니다. 지지로 관성운이 들어오잖아요. 조만간 42세 이제 만으로 하게 되면 43세쯤 되겠죠. 43세부터 20년간 그나마 지지로 관운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천간으로도 식신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식신은 지금 이렇게 합이 됐잖아요. 이렇게 병신합으로 묶었잖아요. 이 병화가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아이러니해집니다. 얘도 이 정관을 병신합으로 묶으려고 하거든요. 쟁합을 하려고 합니다. 쟁합을 하려고 하게 되면 합이 소진이 됩니다. 내가 먼저 합하겠다. 내가 아니야. 너 이제까지 계속 정관을 합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젠 합할 거야. 아니야. 너가 뭔데? 굴러온 돌이 박혀진 돌을 뺄 거냐? 나가라. 안 된다.
둘이가 싸웁니다. 그러면 이 정관이 합에서 풀리거든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 여기 시기에서는 상관 경관이 맞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흉의는 있습니다. 상관 경관이 어떤 그 관제 구설에 약간은 좀 시달릴 수도 있지만 그 운기가 금문으로 흐르잖아요. 이렇게 운기가 이렇게 신유술 30년이 술도 어쨌든 간에 가을의 기운입니다. 운기가 관운으로 흐르잖아요. 끝입니다. 이제까지 괴롭혔던 양인, 겁재, 비견, 임묘진 해서 완전히 양인, 겁재, 무리 일망타진됩니다. 관운이 지금 재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 관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깝죽될 수 있습니까? 깝죽 못 됩니다. 이 시기가 이분은 돼야 숨통이 트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그 30년 지금 어쨌든 간에 이분이 대학교 이제 좀 들어가서 이제 좀 그때부터 조금씩 운이 기울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상당히 좀 성격도 좀 온순하지 않고 그전과는 좀 상반되게 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요, 이 사오미 국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간은 뭐가 지배하느냐 하게 되면 이 식신이 지배하게 됩니다. 이 식신이 12운성으로 여기가 걸록, 제왕, 그 다음 여기가 쇠가 되잖아요. 노광쇠로 흐르잖아요. 사오미의 운이잖아요. 그러면 식신이 엄청나게 기운이 세지는 시기가 됩니다. 근데 이 사주에 이 식신이 기운이 세지면 좋겠습니까? 다 녹여버리잖아요, 이게 정관을. 그래서 이 30년이 상당히 힘들다. 여기는 이제 정인이 있어가지고 이제 12살부터 이제 21살, 2살까지는 그나마 이제 천간으로는 어떤 그 식신의 흉화를 막긴 하지만 그래도 기운이, 계절이 사오미 화국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 식신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관성이, 정관이라는 이 관성이 상당히 무너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도둑놈들을, 강도들을 전혀 잡지 못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게 사셨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문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병화가 여기 와가지고 화급금으로 때리니까 더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이 관국이 세져가지고 이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지로는 보십시오. 지지로는 이제 재성이 이제 정제도 있고 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냥 목국토로 다 분탈되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이제 관운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관이 들어오게 되면 금금목으로 다 이게 다 이제 잡아들여 이제까지 횡포를 했던 그 강도들의 집단 조직을 다 잡아들여 하는 운이 이제 42세, 43세부터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이 관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분 심리적으로 이 불안장애, 무슨 신경 안정제 이런 것들을 먹지 않게 됩니다. 이 불안한 심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강도가 있는데 경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찰이 힘을 못 쓰는, 묶여 있어가지고 그런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드디어 30년간 경찰관 운이 들어오잖아요. 권력 운이 들어오잖아요. 도둑을 잡을 수, 강도를 잡을 수 있는. 그러면 이 불안한 어떤 심리,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해서 이제 어떤 그 안정제나 뭐 수면제 같은 것도 이제 안 먹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아버지께서 이제 좀 자식이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본인이 하시는 어떤 그런 지금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주라 해서 이제 거기를 이제 한 2년간 가서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경자년하고 신축년 이렇게 2년을 가서 이제 도와주게 되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이 관운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관운이란 게 뭐냐면, 자, 이 남자 사주의 그 재성은 아버지도 됩니다. 여자도 되지만요. 여자분 사주에도 이제 재성은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이 재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성. 그 다음은 관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성은 아버지입니다. 관성은, 잘 들으십시오. 관성은 아버지의 식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재성이 일간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이제 관성은 그 일간이 쓰는 식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재성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토가 재성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토생 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토가 만약에 일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금이 식상이지 않습니까? 토생 금이니까요. 그러면 이 재성을 아버지로 봤을 때 금은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표현, 아버지의 그 끼, 이런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성운이란 것은 아버지의 식상운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뭘 해주겠다. 아버지가 너를 좀 이렇게 좀 돌봐주겠다. 케어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운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의 식상은, 그래서 이 사주에 아버지의 식상은 관성인데, 그러면 관성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버지가 권유하는 그런 것들을 서슴없이 받아들여야 인생이 그나마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식상은 관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사주의 관성은 상당히 중요한 이제 길신, 희신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해주겠다는 것은 절대로 사양하시면 안 되는 사주거든요. 어쨌든 2020년, 2021년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보면요, 이 경자년 이제 신축년에 자하고 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부모궁입니다. 부모궁인데요. 경자년은 부모궁하고 자묘형이 걸립니다. 자묘형이 걸리고요. 이 묘축 축년은요, 묘축 이제 격각이 되는 것입니다. 격각 들으셨죠? 그 강의하신 거. 제가 강의한 거요. 격각이라는 것은요, 여기는 이제 그 해묘미 운동의 묘입니다. 축은 사유축 운동의 축입니다. 여기는 목의 운동이고 여기는 금의 운동입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상반되잖아요. 그래서 이격됐다 해가지고 격각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부모궁하고 작년 2020년 자묘형, 그러면 자꾸 부모궁하고 이제 아버지가 뭘 해주겠다 해가지고 들어가긴 했는데 자꾸 형살이 걸립니다. 조정해야 됩니다. 아버지와의 어떤 의견 대립이나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축년이 되면 부모궁하고 격각이 됩니다. 떨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신축년에 이분이 2년 정도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좀 일하다가 결국은 이제 아버지하고 다투고 해서 이제 그 일을 하지 않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축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아버지의 인자입니다. 편재, 정재. 물론 이제 여기 이제 궁성룰은 배우자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자식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재성이라는 인자는 여자도 되지만 이제 아버지의 인자도 되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그 인자로 인해서 여기 이제 들어온 아버지로 인해서요, 축 들어오면요, 축술미 삼형살이 됩니다. 축술미 삼형살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아버지로 인해서 나의 돈, 나의 재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형살이라는 것은 다투고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견이 맞는 부분이 없어서
서로 다투고 조정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형살운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로 인해서 형살이 걸리고 또 아버지로 인해서 어떤 재물적, 금전적 어떤 그런 조율을 함에 있어서 약간 트러블이 생겨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일을 같이 안 하고 나오게 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축술미 삼형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돈 때문에 아버지하고 뭐 오해 살 일, 뭐 조정할 일. 근데 지금 평상시면은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평상시면. 이분이 이 정관이 합이 안 돼서 사주가 지금 좋은 형태로 살고 계시다면 뭐 그 정도쯤은 아버지하고 뭐 조율해서 충분히 계속 할 수도 있는 운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한 심리 상태이고 또 어떤 국가에 대한 조상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해서 약간 나는 좀 억울하다 인생이 그런 것을 지금 느끼면서 사는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좀 이분의 심리를 좀 보고 적절하게 얘기해야 될 건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그냥 얘기하는 대로 얘기해버리면 이분은 상당히 불안한 심리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데미지가 상당히 크게 입어가지고 못 견뎌서 같이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일을 이제 그만하고 나오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 보게 되면요. 사주에 태어난 시는 정확한 거거든요. 15시 15분 정확한 건데요. 그래서 이 사주에 인성이 없습니다. 인성이.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분이 식상이 강하진 않습니다. 식신 하나 있는 거 이제 있는데요. 예, 뭐 여기 뭐 그는 있긴 있지만요. 장생시켜 줍니다. 그래도 조상궁에 키 큰 분, 키가 상당히 큰 분도 뭐 계실 수 있었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식신이 형태가 그렇게 센 편은 아니긴 하지만 이 무인성, 그 인성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식상이 자기의 표현, 행동, 말, 언어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식상을 컨트롤 해주는 게 이제 인성입니다. 인성이 식상을 극하잖아요. 컨트롤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주에 인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식상 자기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서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든요. 그게 한 0.5초, 1초 내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상황이 딱 생겼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주먹으로 이렇게 칠 때 내가 싹 피해난 후에 같이 내가 때려야 되나 아니면 말로 잘 타일러야 되나 이 상황이 어떤 정도의 상황인가 급박한 상황인가 아니면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한 0.5초 내에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인성입니다. 그래서 식상을 컨트롤하면서 하거든요. 쓸 때는 과감하게 쓰고 어떤 상황일 때는 식상을 쓰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고 말로써 그것을 대화로서 풀어나가려는 어떠한 그런 그 인자를 인성이 컨트롤 하거든요. 근데 이 사주 인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화나면 그냥 달려듭니다. 누가 건들면 그냥 달려드는 성격이거든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인성은 생각입니다. 인성, 생각, 판단, 순간적인 판단. 근데 이것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 아니면 흉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아침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말을 저렇게 투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투박하게 하면 본인도 투박하게 해버리고 본인이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주먹 날리면 그냥 주먹 날려버리는 성격이거든요. 그게 무인성의 이제 사주가 되는 것인데요.
이게 식상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누가 건들면요 생각하고 판단해서 달려가거든요. 근데 인성이 없는 사주는요 이것을 그냥 빼버립니다. 그냥 건들면 달려간다입니다. 이게 무인성의 부정적인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년에 이제 인성운이 들어갔잖아요. 무인성 사주에. 그래서 그나마 이때 공부도 잘나고 또 착하게 살았을 겁니다. 대학 때까지요. 이제 그 22살, 이게 23 되니까요. 한 23까지는 인성운, 이제 좋은 운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흉신인데 이게 인성이 이제 길신이다, 희신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인성은 뭡니까? 인성은 육친으로요. 엄마도 됩니다. 인성, 엄마, 그 다음 공부, 자격증, 문서, 구상, 기획, 아이디어, 뭐 창의력도 됩니다. 창의력, 도덕성, 이런 것들이 인성이거든요. 이게 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주에 엄마 도움이 되고, 공부 도움이 되고, 자격증도 도움이 되고, 문서도 됩니다. 뭐 땅 문서도 되고요. 구상, 기획, 창의력, 아이디어, 도덕성, 이런 것들이 다 이분의 좋은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다 좋은 건데 사주에 인성이 없는 무인성 사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인자인데 없으니까 상당히 괴로울 거 아닙니까? 무인성. 엄마가 있어도 떨어져 살 일이 많다. 좋은 건데요.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머리를 쓰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아이디어 구상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무인성 사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년 인성운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잘 됐을 겁니다. 창의력도 좋고 아이디어도 구상도 계획도 이런 것들이 다 잘 됐고 어머니의 덕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소방관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소방관. 진짜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소방관 시험을 보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주의 이 병화가 흉신이잖아요. 그러면 저 병화를 눌러주는 게 인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성이 식상을 컨트롤 하니까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인성이 뭡니까? 이 물이지 않습니까? 물로 불을 꺼야 되는 사주입니다. 왜 그러신지 압니까? 이분이 만약에 인성이 사주에 있었다면 IT 계열, 게임 회사 계열에서 상당하게 여기가 만약에 인성이다. 예를 들어서 병화가 아니고 이민생이다. 이런 사주는 없지만요. 일단은 이민년이면 이게 편인이지 않습니까? 편인. 그래도 인성입니다. 정인은 아니지만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도둑, 양인격에 정관이 이제 용신인데 관인소통해 하지 않습니까? 임수로 신금을 도세해 주지 않습니까? 씻겨주지 않습니까? 풀무질, 당금질 해 주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 풀무질 하는 인자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이 사주에서는 풀무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풀무질을 해버리면 정관이 파극되기 때문에 담금질이 이 사주에서는 상당한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 사주는 상당히 좋아졌을 겁니다. 소방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기업 IT 계열 그런 쪽에 가서 양인 겁재들하고 경쟁하면서 자기가 정관이 있기 때문에 대장 노릇하면서 편의 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정받으면서 물론 뭐 한 50%밖에 인정을 못 받겠지만요. 정인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사실 건데 여기가 병화라서 이분이 그런 쪽으로 가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시고 이제 23, 넷부터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시고 결국은 이렇게 불안 심리로 힘들게 사시다가 드디어 소방관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먹어서 이렇게 지금 하신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병화라는 거대한 불을 이렇게 꺼야만 사주가 이렇게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인성, 이 물 인성이 이렇게 필요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년에 23세, 4세까지는 이제 좋은 운을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관이 공망입니다. 공망. 관이 공망이게 되면은 공무원 못할까요? 아닙니다. 근데 그 대신에 약간 내 맘 같지 않은 공무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직을 해야 되는데, 나는 공무원 일반직을 해야 되는데, 기술직을 하거나, 행정직을 해야 하는데, 운전직을 하거나 하는 게 관이 공망 맞았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소방관도 불을 끄는 일반직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제 재난구조직도 있고요. 이게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몇 년 안 됐을 겁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구조대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운전직이 있습니다. 네 가지 다 시험 봅니다. 특히 여기는 시험보다는요, 약간 특채로 많이 갑니다. 특전사나 UDT, SSU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이 특채로 많이 들어가시는 걸 보게 되고요. 보통 보게 되면은 이제 시험 보는 게 이제 일반직, 응급구조하고 이제 운전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관이 공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관 이제 그 시험을 보더라도 이제 운전직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소방관 시험 본다고 하는데 지금 이운 좋지 않습니까? 드디어 수가 왔네요. 천간으로. 이렇게 겁재가 들어가서 관으로 누르려고 하니까 이제 식신이 막고 있잖아요. 근데 막지 못하게 천간으로는 식신을 눌러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성운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천간의 상황은 상당히 좋다. 근데요, 지지가 또 비견겁재운입니다. 그러면 지지로 또 재성이 분탈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상당한 경쟁이 될 것이다. 상당한 경쟁. 하나의 재성을 나눠 먹으려고 해서 상당한 비견겁들과 양인들과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운입니다. 근데도 올해하고 내년은 합격운이 되는 것입니다. 지지로 신유술이 들어오는, 지지로 관성운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이 상황에서 비견겁재가 많이 들어왔을 때 지지로 관성운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관으로 비견겁재들을 눌러버리잖아요. 그래서 소방관 시험이 8월, 9월, 10월에 있으면 합격할 상황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입니다. 8, 9, 10월에요. 제가 이제 그 소방관 시험이 몇 월 달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천간으로는 운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지지가 경쟁력이 상당히 세진 것입니다. 비견겁재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나하고 경쟁하는 인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소방관 시험이 만약에 경쟁률이 만약에 10대 1이었다 하게 되면
올해나 내년에는 이분이 시험 보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 시험 보러 가게 되면 평상시에 10대 1 했던 것이 뭐 13대 1, 15대 1까지도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비경급제가 많다는 것은요. 그러면 지지로 월로 관이 들어올 때 이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이 8월이나 9월이나 10월에 있으면 합격률이 상당히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이 무인성 사주지 않습니까? 이 무인성은요, 제일 좀 약간 부정적인 어떤 성향이 어떤 거냐면 하게 되면요,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읽지를 못합니다. 무인성이요. 감정선이 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의 말만 듣고 그 깊게 생각하지 않고 얕게 생각해서 자기 혼자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오해를 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인성은 상대방이 상대방과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인자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거 싫어하고 단순한 거, 간단, 명료,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 무인성이신 이분에게 뭔가 말을 할 때 간단하고 명료하게 얘기해야지 이런저런 비유를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게 되면요, 상당히 머리 아파하면서 짜증을 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불안한 심리에서 살고 계시는데 인생을 뭐 그렇게 살면 되겠냐 뭐냐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부모의 심정으로 얘기를 잘 해주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식을 위해서 조언이나 첨언을 해준다고 생각해서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듣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인성이 있는 분들도 잔소리로 들리는데 이렇게 인성이 없는 분들은 잔소리 곱하기 잔소리로 들립니다. 상당히 헷갈려 하고요. 복잡해서요. 그래서 상당히 짜증을 낼 수도 있다. 이 시기에는 더욱더 이 불안한 어떤 심리 때문에 더 가중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인성에게는요,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그런 게 좀 약합니다. 많이 약합니다. 그 대신에 한 번에 하나씩 하는 집중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어떤 하나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데요, 또 다른 걸 또 요구해 버리면 멘붕 와가지고요, 엄청 신경질을 냅니다. 그 무언가 하나에 또 꽂혀 있을 때요, 다른 사람의 말이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상대방이 내가 얘기할 때 잘 듣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상당히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 아버지하고 그 2년 동안 일을 같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는 이제 좀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좀 요새 한 몇 년간 뭐 생활도 좀 잘 똑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사람 만든답시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이 아들에게 맡겨버리게 되면요, 굉장히 짜증날 것입니다. 좀 일을 배우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여기 갔다가 저기 와난 다음에 그 다음 또 어딜 가서 뭐를 떼오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맡겨버리면요, 상당히 멘붕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 아버지에게 아니 일을 시킬 거면 하나씩 좀 시키세요. 여러 가지 일을 시키지 말고요. 한 번에 좀 하나씩 차근차근 좀 합시다. 이렇게 항변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인성 가진 분이 이런 불안한 심리까지 지금 겹쳤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일을 하더라도요, 그 간단 명료한 일을 하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게임 업체 다니다가요, 지금은 이제
아버지 일을 하다가 지금은 그만둬서 그냥 노가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노가다라는 게 또 택시 운전 같은 게 그런 게 상당히 간단 명료한 일이잖아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머리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고. 이런 무인성 가진 분들이 이제 운이 나쁠 때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사주를 저도 이제 풀면서요. 양인격 아싸한 거지 않습니까? 양인격에 또 그리고 이제 관성용신인데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관이. 이 정관용신인 분이 얼마나 아싸한 분입니까? 이게 만약 없었다면 상당히 사회에서 평관이 더 용신이긴 한데 그래도 정관이라도요. 양인격의 평관용신 가진 분들 생살직권에 근무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하더라도요. 일반 행정직 하지 않고 검찰청이나 법원, 국정원 이런 데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양인격의 평관용신. 평관이라는 것은요. 행정부를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무계통, 사법계통, 관 위의 관 이런 곳에서 이제 근무를 이제 많이 하시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분도 이 병화식신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분명히 그런 쪽으로 나갔을 겁니다. 여기 지금 엄청나잖아요. 여기 지금 이게 없다면 그냥 강도 하나 잡는 건데 이 인목으로 인해서 여기 엄청난 세력이 된 겁니다. 이렇게 떼강도. 그러면 이분은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그 사법 법무계통에서 전국에 있는 강도들이란 강도들, 범죄 세력들, 일망타진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법무나 사법계통에 경찰계통에 이렇게 갔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앞길을 다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몇 년만 참으면요. 이제 지금 42, 42세, 43세 이제부터요. 이제 기다리던 이분이 그렇게 갈망하던 이분 사주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본인이 어떤 인생인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임상을 많이 하다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 다 기운으로 그걸 느끼더라고요. 이제 좋은 눈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을 내가 참으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테지라는 그런 기운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주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관운이 20년, 길게는 이제 술도 이제 신유술 이제 금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는 이제 그 30년 이제 이래 관운이 이제 들어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그 절에 들어가서 지금 몸도 아프고 많이 하니까요. 이제 불안하고 신경 안정제도 이제 드시고 또 수면제도 드시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차분히 기도하면서 수양하면서 지내면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권유하니까 절대로 안 한다고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이제 한 5년만 기다리면 드디어 자기의 꿈을 펼칠 관운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분 그런 기운으로 다 느끼고 계실 건데 들어가시겠습니까? 절에? 안 들어가죠. 얼마나 가오가 센 분인데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인성 사주, 무인성은요, 인성이 없는 무인성 사주 분들은요, 절에 들어가려고 잘 하질 않습니다. 스님과는 인연을 맺어서 그 절에는 기도하러는 갈 수 있겠지만 그 본인이 어떤 머리 깎고 절에는 들어가려고 잘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혼 유무를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자가 이제 그 자기를 이제 힘들게 기운을 다 기운을 빼버리는 그런 여자가 들어올 어떤 운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자 만날 일도 없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분은 결혼을 늦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가 지금 임묘진 비견겁제잖아요. 여기 한 100명도 더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100명이 뭡니까? 근데 초년에 일찍 이렇게 이 운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연월일시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초년, 청년, 장년, 말년 아닙니까? 근데 이 초청년기에 비견겁제 양인도 됩니다. 양인이 많다는 건요, 지금 방합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겁니다. 2명이 아닙니다. 여기가 만약에 묘 있다 하게 되면 양인 두 명이 있는 거고, 인이 있다 하게 되면 비견 두 명이 있는 건데, 이렇게 인묘진으로 방합을 이루었다는 것은요, 상당한 무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초년 청년기에 여자를 만나면 비견겁제들에게 뺏길 확률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연주, 월주에 비견겁제가 많게 되면요, 결혼을 늦게 하라. 정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상당히 지금 결혼을 지금 하지 않고 여자라면 지금 질색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불안 심리로 인해서 그것이 더 가중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42살, 3살 이제 관운이 들어오잖아요. 관운이 들어오게 되면 생활이 상당히 안정되고 심리도 상당히 편안해집니다. 불안한 심리도 없어지고 이제 약도, 안정제 같은 약도 이제 안 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슬슬 이제 결혼도 생각나고 자식도 생각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관이란 반듯한 어떤 그런 인자는요, 보통 사회적인 규범과 법칙 이런 것에 내가 동화하면서 살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이 해가지고요, 임수, 정화, 정임합이 되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기 위해서라도 자식 낳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정임합, 애정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 낳고 싶어서 애정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들어오면 상당히 결혼하고 싶어 하게 되는 운인 것입니다. 올해나 내년에 소방관 시험 이제 합격해가지고 이제 한 3년 조금 고생하시다가 이제 42살, 3살 이후부터 이제 상당히 거기서도 인정받고, 또 이렇게 인성이 없는 분들이 보통 보게 되면 진급이 조금 빨리 안 되거든요. 관인 소통이 돼야 진급도 좀 잘 되고 하는 것인데, 이분은 인성이 없지만 그래도 관이 좋기 때문에 이 관운이 들어올 때 상당한 팀장급 정도의 어떤 지위까지 속전속결로 올라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양인격의 관이 용신인데 식신이 있어서 이제 관을 묶어버려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상당히 힘든 그런 운을 보내고 계신 분의 사주를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